광수랑 옥순. 광수 씨는 확실히 안쓰럽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몰랐던 걸 알게 된 것 같다. 아니면 몰랐던 걸 알게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제 라이브를 쭉 보면서 광수가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조언을 받았구나. 근데 본질적으로 변하는 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죠. 광수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연애를 하고 못하고는 어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게 나는 한편으로 안타까워. 연애는 제 눈 안경이고 집신도 제 짝이 있고 그런 거는 광수님이 굉장히 특이하고 남들이 봤을 때 남다른 캐릭터지만 또 그거에 맞는 사람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느냐, 혹은 그런 사람에게 또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연애를 못 하는 거지.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기서 광수가 살짝 콧노래 부르듯이 하거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지. 근데 이제 그만큼 광수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기 전에 원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말하면 방송에는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광수님의 밥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 고마워가 물론 이건 좀 과한 표현인데 살짝 사람을 미치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은 누군가한테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자기 내면에도 훌륭한 방향인데 그 배우자일 때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답답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리고 계속 무례한 말하고 그러다가 다른 거에서는 실컷 뭐 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계속 착한 척을 한단 말이야. 그걸 착한 척이라고 느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소리, 착한 소리, 이쁜 소리 하는데 위선자처럼. 광수가 위선자는 아니거든요. 광수는 그냥 모르고 미숙한 사람이지. 그래서 물론 공격적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를 했고 그래서 시야가 나밖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는 어떤 신의 가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아니면 그냥 스스로를 오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시야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쉴 새 없이 남이 생각했을 때 무례한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고마워 고마워 이러면서 또 착한 척은 다 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사람에게 굉장히,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감정이 아니면서 저런 표현들을 하는 거, 실제로 감정적으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광수님은 교류 분석으로 따지면 모성자도 강할 거예요. 그런데 부성자도 강할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한테 엄격한 부분도 강할 거야. 그래서 밥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밥 먹을 때 실컷 불쾌하게 하는 말 다 해놓고 막 밥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저게 살짝 비꼬는 걸로 들려. 왜냐면 나랑 밥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는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저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기분 상해서 막 짜증내다가 아니 그래도 나랑 뭐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 들으면 맞다.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배려하는 사람인데 미안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런 것도 고마워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짜증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게 되게 좋은 방향인데 문제는 광수는 이 전까지 했던 행동들이 상대를 배려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가 저 말만 갖다가 쓰니까 저 말을 듣는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성숙하게 같이 밥 먹는 걸로나 이런 시간을 함께 했어서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맛있었어. 그리고 먹어줘서라는 거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게 미묘한 표현인데 내가 너한테 밥을 먹어줄게 감사해, 이거는 과하게 무례한 말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그걸로 감사해 하면 이건 과하게 상대가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 아유 뭐 고맙긴 뭘 이러면서 나올 말이야 원래는. 물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컷 기분 상해서 그랬다가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라는 게 중간이 없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광수가 뭔가를 애쓰고 고마워 그런 좋은 말로 상대랑 아름답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 과정까지 오는 빌드업이 너무 공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나한테 실컷 공격해놓고 내가 마치 너랑 밥도 맛있게 먹지 않을 사람, 그리고 밥을 먹어주는 사람으로 지금 하는 거야? 저기 꼭 비꼬는 것처럼 들려버리거든. 아까 우리에겐 그런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 옥순이가 내가 그런 뭐 의무가 있어? 생각을 해봐 광수야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수가 그래? 그럼 밥 맛있게 먹어줬네? 먹어준 거네? 고맙다? 이렇게 들려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그런 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 1차원적으로 그냥 고미사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는 저런 말들도 불쾌해 버리는 거야. 저게 광수가 저 말을 쓰는 적재적소의 어떤 용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맙다 하면은 다 상대는 기분이 풀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1차원적인 거지. 저걸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했는데 미안해도 아니고 고마워. 아니면 어쨌건 내가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해명을 하려고 들어. 이거는 폭력적인 거거든. 그리고 저것도 먹어줘서 고마워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먹어준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와서 내 의지대로 먹은 거야. 저것도 먹어줬다고 왜 비꼬냐 너?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는 광수 씨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어떤 소통에 있어서는 확실히 취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맙다고 하는데 뭐라 그래 거기서 알았다고 해야지. 근데 저기서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먹어줬어? 나도 그때 아까까진 좋아서 먹었어. 근데 먹어줬다는 느낌이 든 거는 너의 무례한 말들이 때문에 내가 가고 싶었음에도 먹어줬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결국 너는 사과를 했어야지. 내가 먹어줘서 고마워? 내가 먹어줬다는 느낌은 네가 나한테 무리했을 시점부터 먹어주고 싫은데 먹어줬으니까 그때부터 먹어줬던 거지. 내가 너 먹어주려고 나왔어? 너랑 내가 뭐 음식 너랑 뭐 먹어줘 뭐 봉사활동하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근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이렇게 못 따져. 또 고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옥수님은 뭔지 묘하게 불쾌한 거야. 근데 광수는 그게 왜 불쾌할지 모르지. 왜 이 말이 옥순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내가 고맙다고 했는데 옥수는 왜 저렇게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지. 아, 옥수는 왜 저렇게까지 행동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 씨가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말을 줄이고 생각을 더 해야 돼. 상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감정이 흘러가고 있을까? 그걸 계속 들여다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상황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소통은 안 되는데 저렇게 한 번씩 그 엄청 고결한 말로 그 얘기를 하는데 짜증나서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옥수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가고 광수는 이제 같이 가자고 하고 가고 방송에서 사랑한다고까지 하고 광수가 저게 무슨 악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기능이 지금 현재 그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저 와중에도 이제 같이 가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는 게 뭐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애 같아서 상대가 나를 외면하는 거를 견디기 힘들어서 부르는 아이의 마음. 또 하나는 본인은 그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혼자 가는 것도 야, 너 왜 이렇게 혼자 가? 나랑 같이 가야지. 라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옆으로 오게 만드는 강압적인 면.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은 아이 같은 면이기도 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이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괜찮냐?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은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수가 조금 빨리 걸어서 옆에 서도 됐었잖아. 근데 같이 가라고 부르는 거는 뭐 옥순이 광수가 광수를 못 알아보고 그냥 먼저 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전력질주에서 뛰어서 도망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애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기서 왜 옥순이 저렇게 혼자 가나. 그러면 뭐 조용히 뭐 크게 부담되지 않게 조금 빠른 걸음으로 살짝 떨어져서라도 아니면 옆에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거기서 같이 가 하고 부르는 거는 옥순을 지적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광수는 같이 가가 이제 약간 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신경 써주세요. 라는 그런 칭얼거림, 아이의 부름이었지만 그건 아이일 때 얘기지. 근데 이제 옥수는 저런 거 하나하나가 광수가 호감이 있었어도 이 사람이 남자로 안 보이게 되는 이유가 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외모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성으로 안 보이게 되거나 보이게 되거나 해요. 광수처럼 행동을 하면 광수가 외모가 젊은 날의 최민수여도 이 사람 좀 왜 이렇게 이성을 안 느껴지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뭐 외모가 다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별뜻 없는 행동이기도 하고 광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옥순과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옥순이 옆에 있는데 계속 콧노래 불렀다가 뭐 그래도 고맙다라고 했다가 그리고 또 같이 가라고 불렀다가 또 옆으로 걸으니까 미치겠다라고 했다고 하고 이게 이런 걸 이제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너무 가볍다는 거지. 가벼운 사람은 이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광수의 이런 애 같은 면을 감싸주고 그런 상황에서 더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광수 같은 사람하고 잘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광수는 자기 감정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방금 이 차에서 여기 오는 이 몇 컷 안에서도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
방어 기제로 콧노래 불렀다가 그래도 고맙다라고 말하는 자신, 멋진 나를 연출하고 너는 나한테 먹어준 거였지.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살짝 내리 까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 쓰고 그리고 혼자 걸어가는 그 사람을 같이 가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 민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옆에 또 쓰니까 미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그냥 연발이란 말이야. 완전 기관단총으로 막 쏴갈기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 근데 광수 씨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 미치겠다는 마음속으로 얘기하지. 아, 저 미치겠다는 걸 알겠거든요. 미치겠지. 당연히 지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가 싫대. 아, 미치겠지. 그 마음을 누가 몰라? 근데 그 여자 불러가지고 자기 옆에 같이 걷게 해놓고 한다는 말이 미치겠다면 그리고 이제 막 헤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 미치겠다 하니까 옥순이 알았으면 들어가. 나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치겠으면 들어가. 지킬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바꿀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미치겠으면 들어가. 나 간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광수는 끝까지 데려다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옥순이 나 간다 하면서 인사를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이걸 안 했어도 광수와 옥순은 안 됐지만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옥순 입장에서는 계속 불쾌함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는 나 간다 하고 가니까 쿨하게 돌아섰지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아. 데려다주고 싶은데 그러면 미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이게 순간순간 감정이 있는 거 다 뱉어내고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내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괴로운 것만 계속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그래 여기 혼자 와서 데려다 주고 아 오늘 자꾸 내가 헛소리해서 미안해 내가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그랬어 라고 하고 그냥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혼자 미치겠다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이트에 심란해진 광수. 그러면서 이제 영철을 찾습니다. 지금 영철이 이 안에서 그래도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확실하게 하고 있지. 초반에 첫날 잠깐 상철과 영철 사이에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 역할 경쟁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영철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상철이 이제 아유 이제 형으로 이제 바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영철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광수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광수가 나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형을 좀 보고 싶었다. 옥순과 대화를 하면서 영철 형님 말이 맞았네. 내가 좀 뒤틀렸다고 옥순이 받아들였네. 그래서 내가 좀 뒤틀렸던 것 같아라고 영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광수는 그 순간에는 긁혔어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써먹었죠. 남자들 사이에서의 정신적 지주. 남자들 사이의 정신적 지주. 여자들 사이에서 분위기 파괴범 영철. 지금 이번에 거의 확신을 해요. 여자들 사이에서 영철이 어떤 평판이 돼 있는지. 그거는 아마도 정숙, 영자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가서 내가 정의의 이름을 용서치 않겠어 하면서 가서 팩폭 날린 거고 영자는 막 나서서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그러면 지금 분명히 저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현숙일 수도 있어. 광수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군악대인가 보다. 그래서 이 처음에 여자분들한테 선택하고 돌아갈 때 약간 제식하듯이 이렇게 딱 뒤로 돌아가 그거 하는 것처럼 딱 각 맞춰 도는 장면에서 자막이 있었거든. 무슨 군악대 출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광수는 영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옥순 입장에서는 얘가 혼자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고. 근데 광수가 영철에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게 광수는 지금 상황 파악을 참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옥순이 자기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수가 하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야. 옥수는 그냥 얘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얘가 혼자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근데 정확히는 얘는 나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지. 근데 광수는 자기가 어떻게 무례하게 한지를 모르죠. 근데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 답답한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정확한 네가 지금 판단한 거 나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설명해줘서는 안 되고 그것도 결국 다 네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알 수 없어. 네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그냥 공감하고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영철은 지금 공감과 위로가 아니라 무언가 방법이 있는지 이 상황 전체에서 해결책이 있는지를 지금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다 설명을 해줘. 그때 분위기라는 게 이제 그때 했던 말들 그때 왜 그런 말이 나왔고 이제 그런 걸 알려달라는 거지. 그걸 알아야 파악을 하니까. 뭐 영철님은 영철님 파트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도너츠 같은 사람이죠. 가운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깊은 얘기는 이렇게 좀 뻥 뚫려 있지만 주변에는 두툼하게 이렇게 맛있는 빵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변을 굉장히 신경 쓰는 도넛 영철이고요.
그래서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너보다 한두 번 더 연애는 더 해봤으니. 그래서 광수는 내가 오늘 그런 실언을 한 것도 있고, 근데 본인이 이제 실언을 한 것들이 이제 아까 옥순에게 지적을 받고 나서야 알았지. 그 실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실언을 했는지 몰랐고, 남자들 사이에서 뭐 자존심 얘기하고 그래서 영철에게 뒤틀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기만 생각을 했었죠. 그쵸. 광수는 다시 시작을 해야겠지. 어떻게 보면 광수랑 영호 씨는 둘 다 비슷한 맥락의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호 씨는 어쨌건 그 안에서 고민을 하고 성장을 했고, 광수 씨는 이게 뭐 최근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광수는 내가 그런 실언을 한 것도 있고 총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지금 뒤에서 자기가 어떤 뭐 얘기를 더 하긴 하는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방어 기제가 심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나 단점을 쉽게 드러내지 못해. 여기서는 뒤에서 자기가 울었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자꾸 이 뒤로 나오는 거지. 그 장면에서 썼다면 썼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포항공대 같은 친구들하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총체적으로는 안 좋았던 것 같아. 옥순이 행동이나 몸집 이런 걸 나도 관찰을 하잖아. 그랬을 때 별로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옥순의 상황도. 근데 자꾸 자기가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공대에 뒤틀린 학생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다른데 얘네들 때문에 자꾸 그런 시너지가 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영철을 마주보지 못하고 사실 옥순이랑 데이트하면서도 한두 번 울었어.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랬던 거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진짜? 속으로 생각하겠지. 그러면 뭐 내가 더 이상 도와줄 건 없겠구만. 그러면 뭐 나가리인데. 그래서 들었을 때는 느끼기에 옥순이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다. 너의 그런 행동들이 눈물이 나. 근데 여기서도 광수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잘 캐치를 못하고 있죠. 근데 그건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알고 그랬을 리가 없거든. 자기가 뭐 끔찍하다 그런 말들을 이 사람이 어떤 상처가 될 거라고 알고 그랬을 리도 없고, 그리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내가 널 선택했어. 그거는 낭만적인 말이라고 생각해. 광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순이 불쾌한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지. 나 공대 나왔잖아. 주변에 공대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슷한 결의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뒤틀리게 돼. 라고 광수가 말을 했었네요. 뒤틀리게 된다는 표현들을 썼었고, 그런 걸 몇 번 오고 갔었고, 영철은 그거에 대한 상대가 썼던 단어를 가지고 광수에게 말을 한 거네. 영철이 조금 공격적으로 말하네. 저게 뭐랄까 충격요법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영철 입장에서는 저 안에서 광수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한, 자기 주변에 대해서 평가한 단어들, 광수가 썼던 단어를 활용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가 멍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이게 상대에게 어떤 무례함을 보이는지도 모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은 일단 뭐 광수에게서는 그런 구체적인 묘사나 이런 건 안 나온다. 얘는 지금 기억도 못하네. 여기까지구나. 계속 자기의 느낌, 결과, 자기의 마음, 자기가 울었던 거 이런 것만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광수에게서는 오케이. 너한테 이제 나올 건 다 들었어. 근데 울었다고? 알았어. 내가 일단 그러면 옥순 얘기 좀 듣고. 그러면서 광수는 나는 뭐 방에 들어가 있을게. 좀 쉬고 있어. 영철이 좋은 의도로 이러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 연애 프로가 아니면 영철의 태도는 너무나 옳지. 근데 본인도 지금 플레이어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리더로서 주변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근데 모르겠어.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광수 씨 얘기도 들어주고 옥순 씨 얘기도 들어주고 했을 거는 같은데, 근데 그게 솔로나라에서 솔로나라와 맞는 행동인가? 아닌 것 같아. 조금 그런 면에선 영철 씨가 그 너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좋게 있어. 그러니까 어렵다. 연병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병이 굉장히 쿨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냥 애 같은 면 때문에 나오는 말이었어. 그래서 영철은 옥순을 찾아옵니다. 근데 옥순은 뭐 잠들어 버렸죠. 지금 에너지를 너무 썼어. 지치고 짜증나고. 근데 옥순의 장점은 단순하다잖아요. 단순하고 쿨한 면이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쿨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굳이 뭐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없다는 면에서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장점은
저 단순한 회복력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영호에게 또 조언을 구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영호가 오히려 조언을 구했어. 아니 영호님 왜 그러셨죠? 그래서 어쨌건 구하고 영호와 얘기를 끝나고 어쨌건 황금 열쇠, 탐험가들에게는 황금 열쇠가 필요한 지금. 영호에게는 황금 열쇠가 10칸 더 가세요고 광수에게는 황금 열쇠가 부루마블 게임 그만하세요. 이 게임에서 나가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여기서 슈퍼데이트권 그 게임으로 이어지죠. 옥수님은 자다가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뭐 영호는 아우 광수가 잘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지금 광수를 또 응원하는 입장인데, 영식은 아니야 광수는 지금 웃음이 안 나온다고. 근데 영식과 광수가 그 어떤 방어 기제나 이런 게 닮은 면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영식은 나는 재밌는 사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단단한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자기 애가 강하죠. 자기 애가 강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낫지. 그래서 광수는 지금 웃음 안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옥수는 혹시라도 광수가 이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지금 답답해요. 이게 옥수는 어느 순간 쫓기기 바빠 지금 낯설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광수는 뭐 엄청난 광기에 웃음을 날리지만 여기서 영수의 찐 광기를 맞으면서 여기서 이제 웃음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광수는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미션에 실패했어요. 여자 종목에서도 좀 흥미로운데 지금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현숙님과 옥수님이 둘 다 울 것처럼 그러다가 어쨌건 현숙님이 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옥수님이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현숙님은 오씨 내가 1등해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 이게 분위기가 이날부터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뒤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다들 진지하게 나왔고 서로가 친구가 된 것 같은데 분위기도 좋고. 근데 최소한 이날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뭐 영철의 위아더 월드도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현숙도 이게 자기가 눈물로 슈퍼데이트권을 땄잖아요. 근데 내가 눈물로 슈퍼데이트권을 땄는데 그 눈물을 더 제대로 흘린 사람은 옥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분위기가 이런데 나 혼자만 또 슈퍼데이트를 나가자니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순자랑 또 옥순이랑 또 의리가 생긴 그런 현숙 입장에서 슈퍼데이트권을 나만 나가서 가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안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낮소를 찍으러 왔지 뭐 우정 게임 하러 온 거 아닌데 휴대 정숙도 나갔고 영숙도 나갔지. 근데 현숙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여기서 현숙은 자기가 딴 슈퍼데이트권이 이거 내가 옥순만큼 제대로 운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영식 오지랖 거기 저거 우는 거요? 근데 여기서 상철이 딱 맞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어쨌건 두 리더 역할이죠. 일단 영수는 나이가 상철과 동갑이긴 하지만 뭐 리더 역할을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닌 사람이고, 상철은 조금 그 어떤 가부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여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리더 역할에 익숙한 사람이지. 그래서 광수는 본인의 손수건을 전해주려고 가는데 저걸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그 그림이 너무 판타지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광수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광수 씨는 어떤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가 너무 강해. 근데 그거는 편견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마워하면 그래 나도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항상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무릎 꿇고 꽃을 주면 이 사람은 감격한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슬픔을 드러내면 그렇게 슬펐어 하고 위로를 받는다거나, 뭔가 그런 정답지가 있어. 광수는 상대 반응에 대한 정답지가 존재해. 내가 뭐 얘기하면서 뭐 재미없었다 그자? 이러면 아니야 재밌어 난 네가 좋아 이런 말을 기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공격이 나가고 수동공격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상하고 계속 쌓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건을 건네주는 이런 모습도 광수는 뭔가 물론 옥순을 위해서겠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과 현실적인 옥순의 마음과는 너무 지금 갭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영철이 말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여자들도 가만히 있어. 다른 여자분들도 위로하다가 일단은 민망할 테니까 지금 돌아서서 못 보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숙 장단점 있는 사람이죠. 근데 현숙의 장점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장점이야. 현숙의 단점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정이 많고 센스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숙도 지금 돌아서서 가만히 있다고. 안 보인다. 나는 지금 옥순에 대해서 어쨌건 저기서 우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본 척 해주려고 좀 위로해주고, 옥순이 지금 괜찮아라고 하니까 돌아서서 안 보이는 척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자들도 돌아서서 안 보이는 척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광수가 혼자 가가지고
손수건을 안아주고 막 뭐 위로를 건넨다고? 그거는 센스가 너무 없는 거지. 그래서 영철이 일단 말리고 광수는 이제 가다가 잡힌 것 때문에 이제 민망해서 있다가 웃다가 근데 계속 옥순을 보고 있죠. 광수도 어쨌건 고집이 너무 세. 근데 고집이 세니까 이런 광수의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나는솔로 23기의 두 리더 상철과 영철이 각각 움직이려는 장난꾸러기들을 잡았죠. 그래서 옥수는 눈물을 말리고요. 그렇게 감정을 추스리고 광수는 저 손수건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 아니 눈물 좀 손수건으로 좀 안 닦으면 어때?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현숙에게 전달을 했네요. 그래서 현숙이 받아서 전달을 하고요. 뭐 현숙 입장에서는 뭐 안전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광수는 끝내 손수건을 전하고요. 저 손수건을 옥순 씨가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옥순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데이트 상대가 없었던 건 알겠어. 슈퍼데이트권 따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누군가한테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의지를 잃고 현숙을 딱 봤더니 현숙이 땄다 이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1등을 안 하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죠. 슈퍼데이트권을 전략적으로 안 따기 위해서 애쓰는. 내가 이미 하나 땄기 때문에 안 따려고 일부러 더 노력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긴 있지. 그래서 자기는 원래 되게 어디 가나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데 회사에서도 워크숍 가거나 이럴 때도 그냥 어떤 일이든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1등을 안 하려고 애쓴 자신에게서 현타가 왔겠지. 영호한테는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그냥 줬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광수님이 좀 예의가 없는 행동들이 조금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어. 삿대질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그냥 건네준다거나 영식이 자기 택배 밀어줘 했을 때 그거를 물론 그 앞에 이불이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그걸 던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면 그 택배가 뭘 줄 알고 밀어달라고 그랬지 던지라고는 안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없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이니까 이 친구는 뭔가 이런 어떤 단체 생활에 대한 개념이 참 없구나. 그래서 어쨌건 옥수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수 없는 슬픔. 이건 정확히 자괴감이지. 그렇게 옥수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 근데 그래서 옥수는 그냥 슈퍼데이트권 이렇게 그냥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 직지사 앞에 있던 다리의 개수를 세는 거에서 광수가 거의 가장 근접하게 맞춰서 맞춰버립니다. 광수는 맞추고 좋아하네? 지금 본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써도 되나라는 걱정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상 광수를 끝으로 모든 슈퍼데이트권 쟁탈전이 끝났는데 광수가 따버렸죠? 지금 뭐 이쪽 보면서 지금 해맑게 웃는데 옥수는 저거를 따고 좋아하는 광수를 보면서 살짝 또 소름이 끼치겠지.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일말의 고민이나 주저함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옥수는 들어가도 되지 하고 그냥 잽싸게 들어가 버립니다. 광수는 그제서야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광수에게 혹시라도 슈퍼데이트권 신청을 받을까봐 일단 튀어. 그래서 뭐 서 있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일단 여자 방으로 오고요. 이게 5일차 밤이 아니고 4일차 밤이에요. 4일차 밤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처져 버렸어. 다운돼 버렸어. 여자들 방에서는 남자들이 만드는 그런 위아더 월드 분위기를 필두로 위아더 월드 분위기와 광수의 집착 그리고 뭐 영식의 들기름 이런 것들이 뒷담화가 돼서 돌고 있겠지. 상철에 대한 것도 뭔가 돌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영수는 배짱이 뭐 이런 것 등등 안 좋은 평들이 서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스쳐가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날 저녁에는 뭐 이렇게 같이 모이자고 해도 안 모여. 분위기 망가져가지고. 근데 나가서는 또 다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거를 보면은 뭐 그쵸. 그래서 뭐 왜 갑자기 울었냐. 근데 사실 슈퍼데이트는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나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2등 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이 옥순 입장에서는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 있겠지. 자기가 평생 생각해왔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그래서 실은 그게 꽂혀 있었던 거야. 옥순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근데 옥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옥순은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 라는 그 3단 논법에 광수는 계속 꽂혀 있었고 그래서 계속 옥순아 너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없대. 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그 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거죠. 옥순의 말을 근거로 논리적인 결과를 값을 도출했을 때 광수는 나다. 옥순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 다른 사람 알아볼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은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나를 좋아해라. 가 되는 거잖아. 그게
그치, 논리야 고마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말 그대로 논리로만, 단순 논리로만 따졌을 땐. 그리고 광수는 데이트권을 누구한테 쓸지만 생각해놓고, 누구한테 쓸지만 생각해놓고, 누구한테 쓸지는 이미 생각해놨어. 그거는 고정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말할지, 이제 어떻게 풀지,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지. 답은 정해놨고, 너는 마음을 풀면 돼. 근데 이제 광수는 뭐 그런 성격이죠. 마지막에 옥순에게 끝까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도, 저거는 광수는 어쨌건 자기가 생각한 답으로는 밀어붙이는 이기적인 불도죠.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에 멍해서 모르겠어. 그럴 때는 좀 쉬는 게 좋지. 그래서 그냥 뇌 정지 상태고 그냥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옥순에게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다음날도 커피라도 마실래? 거절당하고 나서 또 커피라도 마실래라고 말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그건 용기라면 용기일 수 있어.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는 많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슈퍼데이트권은 옥순님에게 사용하기로 결정. 그래서 이런저런 해명도 하고 싶고, 사실 해명보다 그녀의 생각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먼저 해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 일단 가서 자기를 해명하는 거,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듣는 거. 그렇게 영철과 옥순이 대화를 합니다. 영철은 아까도 옥순과 대화를 하려다가 옥순이 자고 있어서 못했죠. 영철은 아까 광수와 대화를 했던 것을 토대로 옥순과도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순은 광수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 말들이 이제 상처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 3초간 너 선책 안 하고 들어가서 쉴까 했어. 이 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부터 내가 누가 선택해달라고 했냐? 내가 너 선택해달라고 했어? 그런 말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지치고 그런 말들을 시작하자마자 선택하자마자 했고, 그리고 그게 시작도 아니고 그 전부터 옥수는 광수에게 들었던 불쾌한 말들이 쌓여 있는데, 광수가 나를 선택해놓고 선택하자마자 그런 말을 하니까 옥수는 벌써 만나자마자부터 지치는 거야. 그리고 너 1순위 누구야? 1순위 너 선택 누구 했어라고 또 물어보는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이 바로 이제 지쳤지.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옥수는 이래저래 지금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광수가 투정 부리고, 옥수는 광수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근데 그런 투정 받아주고 싶지가 않은 거지. 이게 광수라는 뭐 어떤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고객이라면 하겠지. 근데 광수는 고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 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투정 받아주고 고객 대하듯이 연애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옥순 씨가 더 일찍 거절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옥순 씨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한다,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평생 못했던 것 같아. 여기서 지금 처음 그걸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력이 없다. 그리고 나서 막 울고, 근데 나는 울면 또 풀린다. 그래도 좀 풀렸다. 그래서 뭐 헤이 브라더. 그래서 나는 뭐야 누군데 헤이 브라더 이래. 브라더 영식이군요. 영철은 또 그 와중에 오지랖이군요. 울지 말고 있으라고. 광수가 옥순이한테 직접 사귀하겠다고. 광수가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지금 영식과 영철이 나서서 뭐 이러는 게 위화감이 없어 보이는데, 광수도 어른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가 가가지고 광수랑 왜 그랬어? 광수가 뭐라고 했어? 이런 거를 중간에서 오가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꼭 회사 들어갔는데 뭐 어른스러운 행동은 전혀 아니죠.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광수가 무시당하고 있어, 이 내부적으로. 근데 이게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따뜻한 마음으로 광수를 응원하고 도우려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광수가 대등한 어른이라면 이렇게 행동 못해요. 지금 영식이나 영철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광수는 대등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모성애인 거지. 부모의 마음인 거지. 똑같은 어른으로서 보면 이렇게 행동은 못하죠. 광수도 물론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도 미숙하지만 차라리 영호 씨 정도로 행동이 나은 거지. 나서서 뭘 하진 않고 옆에서 얘기는 들어주는, 이제 그거에서 실은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맞는 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영식이 영철에게 전달하고, 영식은 광수의 속마음을 듣고 그걸 또 영식이 와가지고 영철을 불러내서 얘기하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너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불쾌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근데 여기서도 영철도 기다리라고 해, 얘기는 들어야 되니까 하고, 이제 영식도 사실 뭐 형이 들어서 뭔가 해봤자 뭐 광수가 직접 푸는 게 아니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이 저거를 왜 들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광수랑 옥순을 다시 이어주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려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려고 그럴 수 있어. 뭐 반장으로서 뭐 우리 반 친구들끼리 싸워서 오해가 생겼어. 그러면 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고 우리 다들 사이좋게 지내자. 그럴 수는 있겠지. 얘들아, 옥순이는 이런 마음이었고 광순이 이런 마음이었대. 그러니까 자, 이제 서로 화해하자. 자, 악수하고. 이게 그런 약간 반장의 마음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화해를 시켜서 뭐 결혼시키려고? 여기서 뭐 반장 역할을 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역대급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기수가 돼버렸어. 물론 낯설이 현커 최커가 생기긴 어려워요. 그래도 보면 최종 선택도 아쉽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옥순이 입장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여자들끼리 다 들었지. 다 들었어요.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옥순을 챙겨주고 싶겠죠. 친한 동생이고 내가 들으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기도 할 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도너츠가 되잖아요. 가운데가 뻥 뚫리잖아. 본인 일이나 챙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광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쨌건 광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뭐 영식은 뭐 잔망 이렇게 기분 풀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뭐 여기서 영철이 마저 얘기해봐 하는데 옥수는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표정이 굳어졌거든. 지금 영식이 와서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옥수는 얘 영철의 의도도 지금 아까 와서는 좀 신나서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영철이 와서 이러니까 지금 옥수는 이게 다 광수 귀로 들어갈 수 있겠다. 얘네가 지금 다 광수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갔겠지. 옥순도 당연히 이런 거 모르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아까 신나서 얘기하던 옥순의 텐션이 아니야. 아까까지는 후련해졌었지. 근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옥순이 그렇게 후련한 것과는 다른 텐션이야. 영철하고 둘이 얘기할 땐 편했지. 근데 영식 얘기와서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지령 전달받고 이러는 거를 지금 멀리서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영식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전달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단한 또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광수 편이구만 생각이 들겠지. 그리고 지금 광수는 그냥 들어가서 오늘 그냥 잘하고 했잖아요. 여기서 꼭 오늘 뭔가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더 사과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또 옥순에게 한번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또 하면서 이제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철에게 뒤틀린 것 같아라는 말 듣고 충격 먹고 영호에게 가서 위안받고 지금 거기 밖에 나가서 옥순에게 얘기 듣고 내가 뒤틀린 것 같아라고 어떻게 보면 뭐 영철의 말을 인정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영철에게 의존하고 영식에게 의존하고 이러면서 이게 광수는 영철하고 영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쩌면 생각하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래서 내가 가볼게 혼자 기다렸어야지 여기선. 근데 여기서는 뭐 옥순이 광수 아니 영철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너무 수동적이야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옥순 씨라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광수에게 제대로 전달을 했어야지. 그게 이 다음날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한 행동이지. 마지막에 거기에서 옥순 씨가 영철한테 부탁해가지고 광수한테 그 말을 전달하게 했다면 어떻겠어. 안 되지. 결국 옥순 씨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영철이 나서서 저렇게 해주는 거 뭐 지금 당장의 방어막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고마워하고 그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옥순도 어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영철 씨가 나서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옥순이든 광수든 그건 다 아래로 보고 있는 거거든. 영철이 앞에 나서려고 나서다 보니까 옥순이 뒤로 간 거지. 그래서 뭐 남자답게 어깨 펴고라고 영식이 하는데 이것도 실은 영식 입장에서는 광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영식의 말대로 따라가서 옥순 씨를 발견을 했는데 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 다른 데서 기다리거나 끝나고 나랑 좀 얘기하자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 이런 게 상대한테 압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왜 어떤 폭력적이라는 건지를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야. 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 이게 아까 차에서 말했던 고마워라는 거랑도 똑같은 개념이지. 내가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게 상대에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해. 이게 이번 회차의 베스트 씬 3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옥순 씨가 표정이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는 심각한 얘기를 계속 하다 하면서 그랬나 싶기도 한데 그랬었는데 이 힐끔 봐. 그래서 저 멀리에서 광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나?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 옥순 씨가 이제 표정이 굳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멀리서 지켜본 게 아니었어. 그 앞에 와서 서 있었어. 이게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멀리서 보다가 이게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살짝 돌아가거나 아니면 눈 마주쳤으니까 그때 뭐 에라 모르겠다 가가지고 얘기 뭐 좀 할 거 남았어? 나도 좀 할 게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데 그냥 몰래서 이렇게 보면서 서 있어. 이런 게 물론 광수 입장에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공황 상태여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게 너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포인트라는 거지. 여기서도 일단 보고 가서 뭐 여자들 방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게 보통은 하지. 근데 여기에서 저 앞에서 이 사람이 보라고 서 있는 게 광수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 무례한 거, 그리고 시야가 자기한테 있는 아이 같은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 이게 차에서 먼저 걷는 옥수님한테 같이 가 라고 말하는 행동하고도 실은 똑같은 행동이야 이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먼저 가고 있으면 내가 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먼저 가버렸으면 잠깐 기다려 나 이거 하고 있어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는 똑같은 걸음으로 걸으면서 같이 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 기다려 라고 상대를 하는 거거든. 여기서도 나는 했으니까 너 말 끝내 라고 압박을 주는 거거든. 너는 이렇게 기다리는 나를 생각해서 대화를 끊어라. 나는 너희들의 대화를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멋있고 참을성 있는 나. 이렇게 프레임이 스스로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은 맥락으로 쌓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옥순이 참다가 이제 나 기다려? 라고 물어보죠. 근데 뭐 광수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차마 입을 못 열고 거기서 발을 못 움직이고 굳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러면 돌아섰어야지. 그러면 돌아서서 뭐 여자방 근처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영철 들어오는 거 뻔히 아니까 거기에 앉아 있거나 그랬어야지, 광수라면. 근데 영철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영철도 물론 뭐 광수로부터 옥순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얘네들을 뭔가 화해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을 수 있는데 오지랖이 너무 센 거야 이건.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그 옥지권 옥순을 불러내서 자기가 이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는 본인한테도 문제고 옥순에게도 좋을 게 없어. 옥순이 지금 결국 영철 뒤로 숨은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저 상황에서는 무서운 마음이 든다고. 만약 여기서 영철이 불러내지 않았다면 옥수는 작거나 여자들 사이에서 말을 했겠지. 그 안에 있었겠지. 그러면 광수가 예를 들어서 참다가 와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옥순이가 내일 얘기하자라고 했으면 됐지. 이거는 지금 영철이 불러내서 밖에 있으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영철이랑 얘기하는데 나랑 왜 얘기 안 해? 라는 게 되니까 앞에 있었겠고, 옥수는 여기서도 여자 출연자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방도 있었고, 그래서 영철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옥수는 훨씬 더 홀가분하게 여기서 그냥 여자들 사이에서 수다 떨고 그냥 거기서 여자들이 어차피 여기 지금 조커가 또 계신데 조커가 또 가만히 있었겠어? 조커가 뭐 광수 편이었겠어? 조커가 광수한테 야 그만해 라고 했겠지? 조커가 옥순하고 같은 방이에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영철이 있어서 광수랑 사이에서 보호한 게 아니야. 영철이 없었다고 가정해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물론 뭐 모든 게 다 가정이지만 영철은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결했을 거라는, 아니면 이런 문제를 보호했을 거라는 그런 오지랖인데, 없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난 컸다고 봐요. 영철의 영향은 끝나고 나서 단합이 되는 거, 이거 좋죠. 끝나고 나서 단합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 보니까 그 영철의 오지랖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나쁜 상황이고, 그치. 영철이 옥순한테 내 동생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중간에서도 김옥순이라고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영철 생각이지. 그리고 영철이 순자나 다른 여출 보기에 이제 민망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옥순이 진짜로 영철을 그렇게 오빠로 생각했는데 뭐 거기에서 뭐 정신 차려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오지랖 있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리더, 물론 리더는 있지. 그런 오빠야. 그래서 일단 내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하라고 하면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오빠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옥순도 영철 자기기 나오니까 정신 차려라는 말부터 나오잖아. 어쨌건 다시 광수로 돌아와서 나 기다려? 광수는 이거 진짜 어떻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옥수는 오늘 대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쉬고 싶어. 만약 여자들 방에 있었으면 광수가 그냥 들어와서 옥순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만약 옥순을 불렀으면 옥순이 직접 나가서 오늘 대화 더 하고 싶지 않아. 쉬고 싶어라 할 수도 있고, 거기 방에는 뭐 지금 볼드모트부터 현숙, 순자 뭐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나가서 광수야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 옥순이 얘기하고 싶지 않대. 라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어.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영철이랑은 얘기하는데 나랑 안 하네? 라고 생각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 광수에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영철은 광수를 도우려고 하는 선의에서 하는 말인데 광수는 저것도 아마 속으로는 좀 긁혔을 거야. 그래서 형 말 한 번만 듣자 하고 이제 광수를 다독이는데 광수는 믿었던 영철에게 살짝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야. 영철이 나와 옥순의 대화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거든. 영철 때문에 내가 옥순과 대화할 기회를 잃었구나. 그 시간을 뺏겼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속으로는 좀 하고 있을 거야. 광수는 거기서 발길을 돌리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광수에게는 물론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실은 이 과정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남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열등감과 그 이 사람이 폭발하는 분노를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물론 광수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뭐예요? 광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무서운 일을 이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려주려고 지금 그래. 그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 그 사람의 뭐가 자극됐기 때문일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야. 또 구체화시키면 사회적 열등감이에요. 그게 사회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광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광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게 누군 것 같아요? 영철이야. 여자가 만약 광수야 너 들어가 있어라고 했으면 열등감이 자극됐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 같아요? 남자에게 보호를 받아서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게, 광수 씨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광수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정말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이게 어떤 진짜 극단적으로 어떤 그 보통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 그 범주를 넘어서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결국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야. 억울함과 열등감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파괴적인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억울함 때문에 터질 수는 있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열등감까지도 자극을 하거든. 이제 여자 방으로 가고 뭔가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자 방을 이제 들어가려다가 내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자 방을 간 이유는 옥순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을 거야. 광수는 옥순이 오늘은 쉴래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혹시 한 번 더 대화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기적인 불도저라는 옥순의 판단대로 광수는 마지막에까지 옥순을 선택하는 선택을 했고, 이 다음날도 슈퍼데이트를 신청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옥순이 내일 얘기하지 않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어떤 기다리는 이런 지고지순한 모습을 보면 옥순이 마음을 조금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누군가는 또 광수를 마킹해야 되죠. 그래서 순자가 나랑 얘기하자, 나랑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일종의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서 뭐 폭탄 처리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나랑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뭔가 난장판 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영철에게 하소연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듣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게 나았을 수도 있지. 옥순에게 뭐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한다거나, 차라리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걸 힘들어하면 문자를 보내듯이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이제 순자는 지금 다른 여자 출연자들 얘기하는 거는 또 막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광수는 여기서 순자에게 말을 하지만 이 얘기를 옥순에게 하고 싶었겠지. 옥순이 이제 그 말을 받아주질 않고 들어주질 않으니까 여기 와서 거기서 옥순에게 했어야 될 말을 와서 하소연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어색하게 만들어진 게 내 책임 같아서 빨리 얘기하고 지금 광수 보내고 자긴 들어가서 지금 여자들 방에서 돌고 있는 어떤 주제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광수는 이제 공손한 자세로 순자에게 어떤 자기의 마음을 전했고요. 광수님도 답답했을 거예요. 광수 씨가 딸을 당했다는 뜻까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수 친구들한테 딸을 당했어. 근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얘네들은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준 거구나. 그러니까 이 광수는 문제가 여기선 자기 감정을 너무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 감정을 너무 억압하고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표현에서 상대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몰라.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건드려도 그게 건드려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외면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거에 결과적인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고맙다고 했으면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했어도 그냥 그래 나의 어떤 부분을 봐줘서 고마워라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리고 어떤 비난적인 어떤 그런 말들도 그게 나를 위하는 거다. 아니면 비난적인 말들은 그건 내가 특별해서 그래.
부모님의 비난적인 말은 나를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거고, 친구들의 어떤 비난적인 말이나 나를 격리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특별해서 그렇고 나는 프랑스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어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하는 어떤 계급적인 사고로 그걸 이겨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외된 삶과 어떤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콜라보가 되다 보니 결국은 어떤 그런 비난적인 어조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깔려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얘기에서 나를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툴게 되는 거지. 광수 씨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광수 씨가 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성실함,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안전함, 그리고 미숙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수 씨를 만날 수 있겠죠. 광수는 내가 너무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철에게 내가 2번 울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물론 2번 울었던 것도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때 이제 영철의 반응을 보고 아, 그게 내가 문제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실제 더 디테일한 문제는 그게 아니었지. 울었기 때문에 2순위로 떨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역전의 기회가 없었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은 아니죠. 무례한 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지. 근데 광수는 내가 옥순 앞에서 울었던 것을 문제로 삼고 있죠. 그렇게 옥순 앞에서는 울고 위로받은 사람이 옥순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말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인데, 옥순을 폄하하는 말도 광수 입장에서는 억울해. 아니, 옥순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한다고 했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선택하라고 그 논리를 얘기한 건데요? 근데 이게 툭 한번 건드리면 쏟아나올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솔로나라에 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근본적인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 씨는 자기의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광수님 말대로 단기적인 문제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면 그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광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례한 것, 자기가 근데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저도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쉴 새 없이 본인의 감정만 쏟아냈기 때문이지. 나중에 이제 이걸 방송으로 보고 나서는 인지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광수의 인터뷰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 뒤로 이제 뭐 남자들이 밖에 앉아가지고 4일째 밤에 이런 불상사가 이러는데, 여기 지금 상철도 없잖아. 지금 이 불상사의 중심에는 그 나머지 남자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영철과 옥순이 대화를 마치고 뭐 여기서는 조용히 하고 있자. 그러니까 왜 옥순 기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옥순이 울어서 뭐 눈치 보이고, 그래서 옥수는 아 내가 애들 불러서 올게 해가지고 지금 나 때문이구나 해서 갔는데, 막상 갔을 때 분위기는 안 하고 싶어해. 다들 안 가고 싶어해. 영숙도 안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영철의 답은 이제 그냥 못 도와줘. 그렇게 알고 있어. 어쨌건 둘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사이를 좋게 만드는 거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본인 판단하에 이제 뭐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되는 거죠. 여자들도 별로 안 좋아해. 다른 여자들이. 영숙도 아 그냥 쉬자. 또 무야다 올드야. 뭐 순자도 막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옥수는 나 때문에 모임 안 갖는 거 아니었어? 하고 가가지고 되돌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 안 온대. 결국 그걸 전달한 거지. 광수가 내가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하다. 광수 뭔가 사과를 하고 싶은데 지금 타이밍을 이때로 잡았죠. 이때로 잡을 거였으면 아까 그렇게 찾아가지 말지. 광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좀 답답하긴 할 것 같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일도 있는 거야, 세상에는. 여기서 뭔가를 돌리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불쌍한 쭈구리 모드로 들어가 있고, 차라리 편지로 그냥 사과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렇게 해서 사과를 구구절절 이렇게 진심으로 어린 표현을 써가면서 영식한테 첨삭 받고 해가지고 써가지고 보내는 게 뭐 그나마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옥순도 너도 그만 신경 써 이제. 너도. 그러니까 너 입 다물어줘. 지금 옥수는 살짝 책임감이 있거든. 분위기가 좀 나 때문에 좀 깨졌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온 거지. 광수를 보고 싶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너한테 얘기는 따로 시간 내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는 오지 마. 시간은 내가 정한다. 그래도 옥순 씨가 단호하게 그래도 말 잘했어요. 옥순 씨가 자기가 그래도 나는 오늘 더 얘기하기 싫어. 쉬어. 여기서도 내가 얘기할게. 근데 물론 옥순 씨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면 뭐 3일차, 이틀차에 광수랑 데이트를 해보고 현숙이 영수한테 하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을 하려고 시도했다면 더 좋았겠지. 근데 옥수는 한 번도 내가 먼저 누구한테 좋아한다고 시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변하기는 어려웠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 내가 갈 때까지 찾아오지 마라. 근데 다음날 광수가 또 찾아와. 결국 옥순이 말한 대로 내가 갈 테니까라는 거는 듣지 않았지만 다음날이 됐습니다. 광수는 이 노래를 트럼펫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 노래가 이제 음이 입에 익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광수 씨가 이 솔로 나라에 오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드러나죠. 이소라의 청혼을 트럼펫으로 연습을 해왔어. 이걸 실제로 뭐 트럼펫을 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습을 하는 장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혼 트럼펫을 차에서 연습을 하니까 그 리듬이 계속 귀를 맴돌고 그러니까 저 노래가 흥얼거리게 됐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청혼을 마지막 트럼펫으로 연주한다는 게 굉장히 모쏠스럽지. 이게 좀만 어떤 마음이 통한다 싶으면 뭐 결혼까지 꿈꾸는 사람들 결혼까지 꿈꾸는 그런 사람, 묘자리까지도 가버리는 손자, 손녀 다 낳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게 그게 남자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자방 맞은편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긴 광수. 그러다가 방에 들어왔군요. 이 방에는 지금 옥순 씨가 안에서 뭘 하고 있죠. 영숙이 앉아 있고. 그래서 옥순이 어디 있어? 이게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여기 와서 뭘 해야 될지 몰랐겠지. 이게 솔로나라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수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면 5일차 아침에 다른 사람하고 잠깐 데이트 해볼까? 아니면 뭐 잠깐 나랑 뭐 차나 마실래? 이런 게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광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불가능해졌어. 지금 이번에 기수에 어떤 평판의 편견이 굉장히 심한 기수 같거든요. 어떤 평판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공유되고 그 안에서 굉장히 각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자가 계속 영철에게 어떤 컴플레인을 거는 것도 그 영향이라고 보고 그 영식에 대한 어떤 들기름설도 바로바로 공유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근원지에 대한 것들이 안 다뤄져서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영호랑 울면서 산책하는 거나 영철에게 조언 구하는 건데 뭐 그거는 다 했고 여자분들에게 뭔가 대화를 신청할 수가 없어. 지금 광수의 어떤 이 여성들 사이에서의 여론은 지금 완전히 금쪽이로 돼버렸거든.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면 옥순 찾아가서 빨리 해명하고 이 전에처럼 즐겁게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뭐 조격하면서 즐거운 대화 나눴잖아요. 광수 입장에서 옥순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광수는 옥순과 그렇게 대화 반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친하게 했던 그 즐거웠던 시간으로 돌리고 싶은 거야. 근데도 옥순은 근데 즐겁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뭐 광순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옥순 씨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광수 씨가 더 나은 무언가 행동을 보인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광수 씨도 저렇게 후회 없이 다 해보고 깨닫고 근데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옥순 씨는 무슨 죄냐 싶겠지만 옥순 씨도 이걸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옥순 씨도 지금 주사 시계 맞았어. 시계 맞아야 돼. 옥순아 잘 잤어? 저 야가 이제 친근한 회의의 표현이겠지. 저 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빠뜨리지 않네요. 이제 옥순도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광수를 먼저 불러내고요. 이제 옥순도 계속 피해서는 끝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나갑니다. 5일차. 마지막 날 아니야. 그래서 뭐 우산은 내가 들어줄게 뭐 하는데 이게 밖에 나와서는 세상 좋은 남편인 것처럼 좋은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방 들어줘 우산 들어줘 먹을 거 다 잘라주고 고기 구워줄까 다 비벼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옥수님하고 광수님 결혼하면 막 집에서는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말 할 때마다 자존심 팍팍 깎아 먹으면서 자꾸 그렇게 사는데 야 옥순아 너 좋다는 남자 없었는데 내가 너랑 결혼해줘서 마음속 그런 얘기를 막 맨날 해 맨날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어디 밖에 나가서는 트럼펫 불면서 막 주변 여자들이 아우 이렇게 트럼펫 불고 이렇게 낭만적인 남편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해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광수에게 뭐 광수야 들어봐봐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을 만나러 왔어. 그래서 이것도 근데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영숙님도 이 표현으로 영식님을 살짝 거절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왔다면 여기서 누가 썼던 말을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로 돌려막네? 이 사람이 썼던 말 이렇게 돌려막네?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래서 나는 이제 광수와의 미래는 안 그려져. 옥순 씨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짠해가지고 그래서
광수와의 미래는 안 그려져. 그 말을 듣고 광수 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고 하지만 표정 관리가 안 되지. 솔직히 이 상황에서 표정 관리가 되는 게 이상한 거고. 근데 물론 저 상황에서도 표정 관리가 되는 여유로움을 가진 사람이 있지. 그래, 안 그려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건데, 광수는 거기서도 지금 울음을 참는 것만으로도 광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극한 미션이죠. 눈물이 글썽글썽. 그 마음에 대한 내 생각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너와의 잠깐의 대화로 선택한 게 아니다. 실은 광수가 우는 것도 그런 영향을 미쳤겠지. 그래서 어제 너와의 잠깐의 대화로 선택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너를 봤을 때. 그래서 너와의 미래는 잘 그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광수에게 어쨌건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한 옥순. 이 말을 조금 더 빨리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광수는 또 말해줘서 고맙네. 고맙네 라이팅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또 고맙네 라이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옥순 씨도 좀 미안한 마음에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멍석 깔아주셨는데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갈래? 어쩔래? 나름 광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광수 입장은 이해해. 그래도 뭔가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혹시라도 마음을 돌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여기서 광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근데 그게 옥순 표현대로 어떤 이기적인 불도저로 표현되는 거고, 광수는 이게 남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이제 내가 상처받았어도, 이 사람이 나를 찼어도 나는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어쨌건 슈퍼데이트권을 땄으니 이거는 광수 입장에서는 내가 딴 거고, 내가 딴 것으로 옥순에게 커피를 마시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기본적으로 고마워를 계속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만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커피라는 건 물질이잖아요. 나가서 커피를 먹는 건 물질, 가서 먹는 거. 좀 그래서 이런 물질을 함께 뭔가 소비하자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옥순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잖아요. 근데 물론 광수도 여기서 그래도 커피가 공짜인데 가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광수 입장에서도 어쨌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자기도 어쩔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라는 부분은 있겠지. 나도 우리 옥수님께서 방금 말해주신 건 잘 이해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옥수님이 여기서 거절당하고 옥수님이 됐구나. 그래서 표현해주신 방법이 아주 나이스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어떤 칭찬, 고마움, 저런 게 너무 폭력적이다. 근데 물론 이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폭력은 아닌데, 옥순 입장에서는 폭력적이고 광수 입장에서는 저게 배려고 남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나이스했다. 이 전에 순자 앞에서는 사과를 했잖아. 이 상황에서는 광수가 너 아주 표현 잘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어려웠게 해서 미안해. 어제도 나 많이 후회했고 그래서 나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어제도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참 많이 좋아했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미안했다. 내가 너무 서툴렀다. 그 얘기를 이 상황에서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커피 마시러 갈래가 나오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옥수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커피 마시러 갈래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되는 거지. 차라리 여기서 좀 불쌍한 척을 해버리든가. 근데 물론 옥순 씨에게 불쌍한 척은 안 먹히긴 하지만, 근데 그 데이트권이라는 게 네가 나한테 쓰면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힘들긴 하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옥수님이. 근데 커피 마시러 갈래를 먼저 언급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옥순 씨가 광수 씨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말을 구구절절 안 해도 마음이 전해져. 이 말을 쭉 듣다가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약간 이거면 뭔가 마음이 싹 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광수는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마음이 힘든 거를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바로 막 대화하고 이러는 게 어려워, 내 성격상. 그냥 거절당했죠. 광수는 거기에서 옥순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미안해. 그거밖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너무 슬프다. 아니면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고마워 나오고 잘했어, 고마워 잘했어. 이게 너무 좀, 이것도 광수 씨 표현대로 뒤틀린 것 같아. 이게 지금 미안해나 슬프다 이런 게 나와야지 고마워가 나오는 거는, 물론 고맙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아무데나 갖다 쓰면은
왜 진한 기술 이럴 건 지금 고맙다는 말이 나올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광수가 몰라서 그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뭐 미안하다 아니면 내가 슬프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고맙다는 말, 칭찬이라는 말 이게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 맞게 쓰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타인에 대한 감정을 몰라서 그러니까 고맙다 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커피 마시러 갈래? 이렇게 되는데 그 커피는 진짜 나는 뒤로 빼놓고 그래도 나는 우리한테 나에게 마지막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헛된 희망을 품었다. 미안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패착이었던 것 같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네. 그런 말들이 쿠션으로라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내 댓글 한 번도 안 읽어줘서 고맙다? 왜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이었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고마울 수는 있는데 모든 걸 다 고맙다고 표현할 만한 감정들이었냐는 거지. 그냥 다 고맙다로 블랙홀처럼 쫙 다 빨려 들어가 있으니 이게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고맙다고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 근데 되게 어렵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뭐 고맙대. 그러면 나도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언행들로 인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이게 순서가 좀 아쉽다. 이 말을 좀 앞에 하지. 나의 그런 성숙하지 못한 언행들로 인해서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이런 언행은 내 정신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비롯됐던 것 같다. 이 말을 처음 앉아서 딱 이 말만 했으면 혹시 몰라. 마지막에 그래도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언행을 초래한 것 같아. 그래, 이거 좋아. 딱 이거 좋아. 이것만 딱 했으면 돼. 괜찮다면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잠깐 준비했던 말을 한 것 같고 이 뒤에서 옥순이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다 알아보라고 했던 말은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좋아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것만이 아니죠. 뭐 아유 재미없겠다. 뭐 아니면 뭐 아유 막 계속 그렇게 한탄하고 했던 거 1순위 누구냐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내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옥순이가 이제 선택을 못 받은 비련의 여자 출연자가 아니라 이게 광수 씨가 잠깐 참았죠. 어떤 광수가 광수하는 거를 잠깐 참았다가 다시 광수가 광수했네요. 뭔가 마무리가 그래도 괜찮을 뻔했는데 저것 때문에 화난 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꽤 영향을 미친 건데 이게 본인이 방금 말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언행을 초래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방금 말했단 말이야. 본인이 선택을 못 받은 비련의 출연자가 됐다라고 본인이 과장해서 생각했거든. 그날 막 짜장 먹으면서 괴로워했거든. 아니 짜장 먹는 거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련의 여자 아니었어. 본인만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큰일로 생각하고 왜곡돼서 막 또 버림받는 상처로 크게 받아들였지. 옥수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본인의 왜곡된 마음으로 타인을 보니까 그래. 뭐 여기 나와서 뭐 짜장면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택을 못 받은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1순위 선택받았던 사람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겹치는 건데 두 가지의 어떤 문제냐. 모성적자, 모성애와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뭉쳐져서 지금 이런 실수를 벌이는 건데 이건 뭐냐. 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남한테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옥순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옥순에게 어떤 배려 있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생각하니까 너도 그렇지.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모성애로 오지랖을 부려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어떤 배려, 공감 이딴 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말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이제 모성애 하면 좋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좋죠. 근데 그 모성애가 보여주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다이어트를 했어요. 살이 쫙 빠져서 왔어. 그래서 나 이번에 다이어트해서 20kg나 빠졌어요. 그러면 막 모성애 있는 사람들 중에 말을 눈치 없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그래요? 그 건강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뼈 어떻게 해? 괜찮아? 걱정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면 김새는 거야. 짜증나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야.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배려를 해주는데 배려의 멘트를 하는데 그게 듣기에는 되게 불쾌한 거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지랖을 부리고. 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런 공감과 조언을 해버리면 아니 옥수는 비련의 주인공 아니에요. 옥수는 왜 당당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광수가 또 시작을 하는 거야. 누군가한테는 1순위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어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옥순이는 내가 나이스하지 않아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내가 이게 마치 겸손한 말 같지만 내가 나이스한 사람이었으면 넌 선택했겠지라는 뜻이잖아 또. 이게 뭔가 이 묘하게 뒤틀려 있어.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이게 말수를 줄이고 피해의식도 줄이고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 일단 말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옥수는 뭔 소리야. 뭐 비련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뭐 네가 나이스하지 않아서 너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니야. 넌 나이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찝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상대에게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준 전까지는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 뭐 비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아님 말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광수의 어떤 악의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문제인 거죠. 진짜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때 남자 출연자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영철이 그건 근사하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아 그런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수도 안타까워요. 이제 이번에 라이브 나와서 여자친구도 생겼고 보니까 말도 굉장히 줄여서 조심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뭐 엄청나게 개선되겠죠. 이제 앞으로 이번에 나와서 주사를 시게 맞았으니까. 그럼 광수 입장에서는 위하는 말이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낭만적인 멘트지. 그리고 또 쉽게 오는 광수에게 이런 거절의 멘트를 하는 거가 주저했기도 했겠지. 그래서 옥수는 어쨌건 잘 정리해서 다행이다. 이거에 대한 인터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문장이 횟집 날부터 시작됐어요. 옥수는 그게 너무 꽂혔어. 너무 꽂힐만 하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근데 횟집 날부터 시작됐으면 그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수를 알아보는 것도 너무 늦었지. 너무 늦게 시작이 됐고 근데 광수가 또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영수는 또 굳이 영수기 때문에 배짱이 영수가 그런 거에서 경쟁을 선택할 만큼 옥순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옥순이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면이 있죠. 이련의 남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랬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고. 네, 두 분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야 너 선택한 남자 아무도 없어. 뭐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뭐 광수 씨가 계속 말하는 어떤 야라는 표현이나 이런 게 섞여서 기억 속에서는 더 그렇게 강렬하게 남았겠지. 모두의 1, 2픽에는 내가 없어. 나만 초질간 너를 택했어. 이거는 광수의 플러팅이야. 이게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광수는 옥순에게 하는 플러팅이야. 왜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옥수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중 그런 사람이 좋다라고 말을 했으니 옥수나 나는 이만큼 멋진 사람이야. 보통 뭐 플러팅할 때 어때요? 나는 이렇게 뭐 근육질인 사람이야. 나는 우리 회사가 잘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자기의 잘난 면을 플러팅 하잖아요. 그게 옥순이 좋아하는 면을 어필하는 거잖아. 상대가 좋아하는 면을 어필하는 거잖아. 그러면 옥순아 너는 1, 2픽을 좋아하지 너 1, 2픽 했던 사람 없어. 네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네가 좋아할 사람이야 라고 광수의 논리적 플러팅. 옥수님도 이 정도로 돌아올 줄 몰랐죠. 몰랐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옥수님도 너무 오랫동안 그 어떤 수동적인 연애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첫 데이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비련의 캐릭터를 다시 언급해서 광수도 그러니까 저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중간에 뭐 근사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저거는 광수 입장에서는 저거는 옥순이 나를 좋아할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건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광수는 그래서 그 플러팅을 한 거야. 그게 마지막에도 이제 그게 계속 머리에 꽂혀서 그냥 말을 한 거고 그게 어떤 옥순에게 상처가 됐을 거라는 말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불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 옥순 씨가 광수 씨를 굉장히 날카롭게 정의하네요. 좋아 불도저, 이기적인 불도저, 불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 상당히 날카로운 평가. 본인도 거울 치료는 아니지만 어떤 본인의 알을 깨는데 큰 계기가 됐길 바라고요. 그래서 내 애인이나 배우자로 두고 싶지 않다는 거를 확정지었다. 그렇게 마무리했다. 그렇게 이제 광수는 마지막 날 청혼 트럼펫 연습을 하는데요. 아마 실제로 옥순에게 저걸 들려줄 기회는 없었겠죠. 없었겠지. 그래도 준비했던 트럼펫을 연주하고 그리고 옥순 씨는 잠깐 노력하고 포기했지만 영자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합니다. 영수에게. 옥순은 잠깐 영수에게 뭘 했다가 바로 포기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영자랑도 좀 비교가 되죠. 옥수님이 근데 광수 때문에 뭐 지쳐가지고 뭔가를 더 할 마음이 안 생겼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자는 무언가를 계속 했다라는 걸 보면 옥수님도 조금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변해가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이어지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 조금 좋을 수도 있는 부분, 많은 부분 깨닫고 돌아가려고 한다.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더 좋은 말로 인생 채워나가면 좋겠고 그래서
최종 선택한다. 이번 기수의 반전은 광수님이 참 많이 만들어내는군요. 그렇게 최종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인사하고 절도 있게 돌아섭니다. 옥수는 내심 놀라고요. 광수는 적의 남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실제에서 연애 관계라면 광수가 너무 심한 거고 잘못인데, 물론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솔로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솔로 나라에서는 저걸 한다고 해서 어쨌건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옥순, 최은은 당연히 최은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옥순과 광수의 이성적인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 이후로 광수 같은 분을 거절하는 방법이요, 가장 필요한 거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당신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거는 제가 무섭고 싫어요 라고 확실하게 초반에 초장에 끊어내는 게 실은 가장 확실하죠. 해석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말로 초장에 정리를 하는 게 답이죠. 나는 정말 속물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학벌 좋고 직업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하면 뭐 가장 확실하죠. 너의 훌륭한 가치관을 나는 충족시켜주고 싶지도 않고 충족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게 뭐 가장 확실하겠죠.